이 언제 한번 모의고사 나온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옛날에 한 5년에서 10년 사이 그때쯤 전에 한번 나와가지고 이제 종종 내신에서 나와요 이게. 그래서 뭐 자주 나온다고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K라고 할 때 좌표 평면의 원점 O에 위치한 두 점 PQ를 다음 규칙에 따라 동시에 이동한대요. P는 4 이하면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P는 오른쪽 아니면 아래쪽으로 가요. P는 오른쪽 아니면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혹시 오를 이렇게 잘했지? 자,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갔다라고 했을 때 여기 X축 여기 Y축이니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뭐야 이게 2루트 3 그죠? 2루트 3 12니까 여기 2루트 3 여기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한 점에서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P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럼 이쪽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Q라는 거는 반대로 이제 이쪽은 왼쪽 위로 간다는 얘기죠. 왼쪽 위로. 마이너스 1 아니면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우선 P를 봤을 때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건 4,0입니다. 4,0. 오른쪽으로 4칸 가면 4,0이 되는 거고, 또는 P가 될 수 있는 게 오른쪽으로 3번 가고 그 아래쪽으로 한 번 가면 3,1이 돼요. 3,1. 그 다음에 2,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3이 되고 0,4가 되는 그런 느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P랑 Q랑. 그러면은 생각해봐. P랑 Q랑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왼쪽 위로 가는 거랑 만약에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랑 이렇게 있으면은 절대 원이랑 만날 수가 없어요. 그쵸? 이렇게 가면 원이랑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원 위의 점이라는 건 여기서 원 지금 여기 선에 있는 이만큼의 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얘랑 뭐 만나려면 뚫고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식이야. 둘 다 안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다고 또 둘 다 밖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니까 둘 다 밖에 있으면 이쪽은 2번은 만나는 거예요. 2번. 그렇잖아요. 그럼 안과 밖을 따지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이쪽에 반지름이 2루트 3이잖아요. 그럼 R 제곱이 아까 12였거든요. R 제곱이 12. 그럼 여기서의 내가 이제 어떤 그 거리의 제곱을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16이야. 16 R 제곱. 그럼 얘는 9에다가 1 더하니까 10이고요. 4, 4, 8. 1, 10,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헬륨 가스라도 먹고 와야 되나? 이러면서 그죠? 자, 아니 그래도 일요일이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긴 그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간. 자, 그럼 여기는 11을 넘어가면 밖이야. 밖. 안 밖 이렇게 되는 거죠. 쟤도 똑같겠지 뭐. Q도 똑같아요. 뭐 다를 게 있겠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밖에 있고 안에 있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한 개는 밖에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한 개는 뭐 이쯤 어딘가 이렇게 있다. 4,0이 이쯤 있겠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한쪽은 안에 있어야지. 여기는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먼저 그거를 생각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은근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약간 논리적으로 뭔가 되는 거를 판단해서 이제 그거를 분류해 주는 것밖에 이제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동시키는데, 그럼 얘를 한 점에서 만날 거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좀 그래. 이게 뭐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면은 뭔가 좀 그렇잖아. 얘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한 개는 밖에 있고 한 개는 안에 있다. 한 개는 밖에 있고 한 개는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할 거면,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점 P가 밖에 있을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 P가 안에 있을 확률이 있어. 안에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나눠줄 수가 있겠죠. 이쪽은. 그러면은 P하고 Q를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안에 있고 여기가 밖에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 또 P랑 Q를 봤을 때 이쪽이 밖에 있고 이쪽이 안에 있는 거를 가지고 생각하면 끝날 거란 이야기잖아. 그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점 Q를 봤을 때 점 Q가 밖에 있을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 Q가 안에 있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에 있을 확률. 그러니까 요거를 따로따로 구해주면 끝날 거란 얘기예요. 근데 다행인 건 어차피 밖에 있을 건 몰빵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몰빵하든가 아래쪽으로 몰빵하든가 하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건 자 P라는 건 4 이하가 나오면 X축 방향이에요. 4 이하. 4 이하. 4 이하. 그러면은 X축 방향 플러스 1. 4보다 초과 5 이상 5 이상이면 이쪽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야 이거는 이거 오른쪽만 4번 나오는 거니까 6분의 4니까 3분의 2란 말이야. 그럼 얘는 3분의 2의 4제곱 되는 거죠. 3분의 2의 4제곱.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거는 뭐냐면 3분의 1이죠. 3분의 1의 4제곱. 3분의 1의 4제곱.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3의 4승이니까 81이고 얘는 16에다가 1을 더하니까 이쪽은 81분의 17. 그러니까 이게 있을 경우가 이제 81분의 1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얘는 81분의 이쪽은 뭐냐면 64가 되면 64 이렇게. 그냥 어차피 이거라니까 이항정리 이렇게 쓱 두 개. 그러니까 사람 10명이 지나가는데 남자가 4명이면 여자가 6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바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럼 갑자기 깜찍하게 선생님 여기도 80분의 17이고 80분의 64겠네 하면 망해요. 잘 봐야 돼. 밑에 보니까 얘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소수니까 235야 235 235 크기가 소수면 그럼 얘는 그냥 필요 없네. 다 2분의 1이네 그냥 2분의 1.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밖에 있을 거면 Q도 써야 되네. 결국은 귀찮네. 자 Q를 썼을 때 이쪽은 이거죠. 그 소수가 아닌 거면은 X축 마이너스 1 Y축이 1이니까 이쪽은 얘는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여기서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0,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도 이쪽이 바뀌고 이쪽이 바뀌다. 그리고 나머지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근데 확률이 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2분의 1의 4제곱 이러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이제 2분의 1의 4제곱 이러면 되겠죠. 어차피 다 소수 아닌 거나 다 3개씩 똑같이 있는 거니까 얘는 다 2분의 1씩 해서 2분의 1의 4승. 그러면은 얘는 16분의 1이고 16분의 1이니까 그냥 밖에 있을 확률은 8분의 1 이렇게 되면 16분의 2니까 8분의 1. 나머지는 8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P는 안에 있고 Q는 밖에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P가 안에 있는 거는 81분의 64가 되는 거고 Q가 밖에 있을 거는 여기 밖에 있는 거니까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가 밖에 있는 건 81분의 17이 되는 거고요. Q가 안에 있다는 건 얘는 8분의 7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얘는 더해주시면 답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저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게 나오기가 그렇게까지 뭐 자주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하시고 이게 끝이구나. 정리하세요. 그리고 다 됐으면 알아서 검은 책 질문 쭉 부르시면 됩니다. 검은책 질문 부르시면 돼요. 다 하세요. 할 거 없어요. 아니면 우리 시험 2번 봐요. 437이요? 447. 네네. 467. 또?
아, 62번. 예. 한 72. 됐어요? 혹시 숙제는 다 한 거 맞죠? 안 했는데 그 한 거 아니죠? 그치? 아, 왜 이렇게 질문이 없니? 이렇게 잘해? 씨.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 뭐지? 내가 화요일 날이 어쨌든 그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때 혹시 올 수 있어요? 그때 질문을 실컷 하세요. 그때 나 그냥 띵같이 놀고 있을 거거든, 마지막 날이라서. 춤은 안 추고 있겠지만 하여튼 막 이렇게 혼자 그 내적 댄스를 추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신나는 저에게 와가지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도 교재가 나름 괜찮은 게 수능 기출이랑 내신 기출이랑 같이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치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죠? 이거를 니네가 만약에 신고를 하면 저는 약간 철컹까지는 아니겠지만 벌금을 내겠죠. 왜냐면 내신 진짜 내신 그냥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지우긴 했지만 뭐 어쨌든 하여튼간 뭐 이런 건 그렇다는 얘기지만 여하튼간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뭐 시중에서는 이런 책이 없을 거예요. 내신 기출을 그 대놓고 까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라서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447번부터 합시다. 447. 447. 왠지 내 생각에 시험지를 한번 풀고 나서 그걸 풀이를 하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는데 약간 애매하게 남아서 두 번째 시험지를 풀다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약간 저의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질문이 너무 없으면 안 되는데. 자, 이게 가끔 매번 하지만 수업을 할 때마다 그 질문이 보통 저거에 한 3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약간 그 수업에 대한 그걸 하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질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 447번. 쓸데없이 필기를 잘한 것 같은 느낌인 거지. 맞다. 갑자기 또 생각났네. 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뭐지? 내가 다른 반 두 반은 그 종강할 때 한 번 남았거든, 화요일날. 그래서 뭐지? 다른 애들이 뭘 먹고 안 먹고를 모르니까 대충 보통 초코에몽한테 먹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사주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때 한번 계산을 오지게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제 내가 계산 한 번 더 틀리면 사주기로 했는데 안 틀렸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되게 처량한 표정을 짓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사주기로 했거든. 우리가 먼저 종강이잖아요. 근데 4개니까 4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편의점 가가지고 뭐든 내가 하여튼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 반만 안 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뭔가 다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요일날 내가 까먹으면 눈총을 주세요. 막 레이저를 쏘세요. 이러면서 그쵸? 아마 생각이 날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난 잘 까먹거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초코야. 근데 우리는 4명이라 좀 더 단가가 비슷하냐. 이러지 말자. 자꾸 내가 돈을 못 써서 안 달라는 사람 같아. 약간 뭔가 그죠? 그게 아닌데. 자, 하여튼간 447번부터 시작합시다. 사실 그 확통 수업을 한 그 반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원래 보통은 그냥 뭐지? 약간 힘들어 이러거든요. 전혀 그런 내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랐어 되게. 자, 왜냐면 교재가 나름 그러니까 원래 내가 교재를 다 다음에 난이도를 좀 이렇게 낮추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뭐 다 죽겠대 힘들대. 그래가지고 약간 다른 것처럼 막 그냥 바이블처럼 해가지고 내가 교재 이름을 공모한다 그랬잖아. 근데 수발론밖에 생각이 안 나. 수학 발전하는 놈 있잖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기를 보면 확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A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표준 편차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준 건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A 중 64개를 이미 추출까지는 몰라. 이게 표본 평균의 분포인지 아니면 모평균의 추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회성 이벤트인지 아니면 여러 번 뽑아가지고 가는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순간 얘는 일회성 이벤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보통 이미 추출만 가지고 막 뭐 어떻게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추출은 이미 추출이고 그거를 해서 여러 번 뽑았냐 아니면 한 번 뽑았냐는 그 뒤에 그러니까 어떤 그 표본 평균의 어떤 확률을 가지고 구하는지 아니면은 모평균을 추정하는지 신뢰도 몇 프로로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가 그냥 얘는 이거잖아. 알파부터 여기 있는 모평균이 베타가 될 때까지 예측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럼 수천 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고 얘는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라는 건 그냥 여기 2A야.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냥 2A야. 그냥 외우는 거야. 얘는 거의 그냥 암기 문제야. 암기 문제. 그래서 그게 9.8이라는 건 얘는 2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야.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 그럼 그 어쩌고 저쩌고는 그 신뢰도를 만족하는 Z값이라서 Z값. 그래서 이게 95%니까 1.96이 밑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1.96을 쓰시는 거고요. 루트 n이라고 했을 때 루트 n은 64니까 8분의 시그마거든. 8분의 시그마. 이거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시그마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외우는 거야. 9.8이라고 했으니까 9.8.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그럼 이게 얼마냐? 이게 4.9. 4.9니까 이게 어렵냐 이거? 하기 싫은데? 그냥 이거 넘기고 이거 하면 돼요. 그죠? 잠깐만. 그러니까 시그마 이퀄 4.9 곱하기 8. 이게 그냥 치워야 되는데 1.96. 아 이거 5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5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쵸? 1.96 곱하기 5가 9.8 아니에요? 갑자기 계산기만 했다. 맞지 않니? 1.96 곱하기 5가 그거 아니야? 맞을 텐데?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빼면 그거니까 30, 48 9.8 맞네. 그럼 이거랑 약분해서 이게 지금 5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살려주자. 그러면 살려주면 얘랑 죽이면 되는 4. 그럼 시그마는 20 이렇게 되겠죠. 돼요? 시그마 20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진짜로 그냥 거의 외우면 끝이에요. A냐, 뭐 2A냐, 아니면은 뭐 어떤 거냐, 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거의 암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A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보통은 다 공식을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x 바 플러스 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무조건 처음에 a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a만 알면 돼요. 거의 포커스는 a야. 그래서 이게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외우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461번. 통계가 제일 쉬워요. 통계가 진짜로. 그래서 통계는 거의 아마 다 90점 이상 맞을 거예요. 아마. 거의 일반적으로. 근데 단지 통계는 불안한 건 남들도 그렇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통계는 좀 잘하셔야 될 거예요. 자, 어느 식당에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통으로 확 구워내는 확통 스테이크를 출시했대요. 아니 누구냐 이거 진짜. 이 스테이크 고기 무게는 평균이 150g, 표준 편차가 18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얘는 모 표준 편차를 주어진 거야. 모평균도 주어졌네 심지어. 자, 근데 이 식당에 확통 스테이크 중에서 이미 추출한 81개.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일회성 이벤트인지 그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그 81개 무게의 평균이니까 그냥 X바에 대한 범위의 확률을 구하는 범위의 확률.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표본 평균의 분포가 된다는 얘기죠. 애들이 이걸로도 헷갈려해. 선생님 왜 똑같이 이미 추출인데 어떤 거는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어떤 건 저렇게 그 어떤 확률의 어떤 그런 분포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야.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범위의 확률을 구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신뢰는 몇 프로의 뭐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구별하시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이 X바가 148 이상 그 다음에 154 이하의 확률을 구한대. 범위의 확률 이걸 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X 물결이 되는 거고 정규 분포.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150,18제곱이니까 n이 얼마인지 봐야 되겠죠. 그럼
n값이 81개니까 그럼 여기서 x반은 정규분포를 똑같이 따를 거고요. 150은 그대로 갈 거고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9분의 18이니까 2의 제곱이 되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는 2고 얘는 4니까 그럼 1시그마고 2시그마다 1시그마고 2시그마니까 1시그마는 오른쪽 표가 없네? 왼쪽 표를 보세요. 잠깐만 이거 안 되잖아. 그럼 1하고 2니까 0.81 0.81 어쩌고저쩌고니까 0.82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죠?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좀 간단하게. 그래서 표를 보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왼쪽에 있는 표를 이용하니까 0.81 뭐 나오는데 약간 좀 82랑 좀 가까우니까 이제 0.82라고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마 다른 진짜 확실한 문제 같은 경우는 표가 나와 있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Z로 바꿨을 때 굳이 말하자면 이쪽은 1부터 2 사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래서 요걸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뭐 얘도 뭐 크게 그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467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A 제품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20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준 거예요. 모집단. 그러니까 이거를 써놓을 때 그냥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467번 X 물결이라고 쓰고 N 이렇게 쓰고 170이고 20제곱이니까 170, 20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걸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장에서 생산한 A 제품은 4개를 한 상자에 포장하여 판매하는데 한 상자 안에 들어있는 A 제품 전체 무게, 전체, 평균이 아니야. 전체 무게가 Xg 미만이면 그 상자는 불량품으로 판정한다고 한대요. 자, 이 공장에서 포장된 A 제품의 상자 중 한 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이 0.0228이래요. 이거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얘를 뭐냐면 그러니까 n 이퀄 4야. 그럼 x 바가 되는 거고 그럼 그 n이라는 건 얘는 170,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랑 그런 것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면 그렇게 막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 진짜 헷갈리거든. 나도 학교 다닐 때 못했어요, 잘. 근데 막 통계학 배우고 뭐 이것저것 배우고 하니까 된 건데 그러니까 변수를 되게 신경을 잘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가 무게야. 전체 무게. 그러니까 X바가 아니니까 먼저 X바를 먼저 구해. 그러니까 X바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가 170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이 0.028이고 어떤 건 미만이래, 미만. 그럼 Xg 미만이래. 이렇게 미만. 그럼 이만큼 미만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미만했을 때 이만큼 확률이 0.0228이니까 나머지 확률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0.4772가 돼. 4772. 그러면 얘가 Z값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2시그마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시그마는 10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만큼을 봤을 때 이만큼은 얘는 150이거든. 150.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정확하게 써줄게. 정확하게. 처음 헷갈린 거니까. 자, 4개의 그죠? 어디 갔니? A 제품. 그러니까 A 제품 무게의 그 표본 평균이 150 이하면 불량품이라는 얘기야. 돼요? 평균이 150이야. 평균이 150이야. 평균이. 그러면은 네 상자의 평균이 150이니까 네 상자의 총합을 가지고 X를 했잖아요. 그죠? 총합이 X니까 150 곱하기 뭐가 답이냐면 4가 답일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헷갈려해. 왜냐면 X바만 신나게 구했거든. 선생님 왜 여기 15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왜 500이 넘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상자의 평균이 150 이하인 거니까 4개의 총합을 가지고 갈 거면 150 곱하기 4가 답이라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야. 은근히 처음엔 이걸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되게 뭐 이걸로 왜 헷갈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넘어가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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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거야. X에 대한 그거 있잖아. X에 대한 그 분포 있잖아요. X에 대한 정규 모집단에 대한 분포는 그냥 저 시그마를 쓰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문제를 봤을 때 그거잖아요. 그 어디 갔니? 아까 400
467번이죠. 467번은 표본 평균이죠. 그러니까 전체 무게를 가지고 쓴 거잖아. A 제품을, 그러니까 포장된 A 제품의 상자잖아요. 상자. 전체를 가지고 본 게 아니라 상자를 가지고 본 거잖아. 그러지 않아요? 상자를 가지고 본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 표본에 대한 어떤 그 정보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볼 때는 X바에 대한 그 분포를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앞에 보면 그냥 연속 확률 분포를 가지고 보면 그 뭐라 그럴까? 그 407번 같은 거 보면 교내 매점 171페이지 교내 매점 쿠폰으로 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A 과자 한 봉지의 무게는 평균이 300, 표준편차 5g. 이 교내 매점에서 그 판매하는 A 과자 한 봉지를 임의로 택했대. 그러니까 얘는 한 박스를 가져간 게 아니라 4개 한 박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전체 모집단 중에서 한 개를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한 개를 뽑은 거잖아요. 전체 중에서 모집단에서 한 개 뽑은 거랑 이쪽은 그냥 여기 있는 표본 4개를 뽑는 거잖아요. 표본 4개. 그러니까 그거랑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왜냐면 분명히 몇 개를 뽑았다고 나올 거거든요. 몇 개를 한 상자로 간다. 그리고 문제 자체에서 그 추정을 보면 어딨지? 추정을 보면 그 437번을 또 볼래요? 얘도 위에가 모집단 정보거든요. 근데 밑에 보면 이 공장에서 생산한 화장품 중 이미 추출이 되게 이것도 힌트예요. 9개의 화장품 내용량의 표본 평균이라 그랬죠. 대놓고 표본 평균. 얘가 X 간 거지. 그리고 438번도 이미 추출한 4대의 무게의 합이 3640이라는 건 그냥 그걸 평균 낸 게 910이라는 얘기야. 얘도 그 표본 평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에 그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문제에 힌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집단 같은 경우는 뭘 하나 뽑았을 때 이제 그게 뭐랑 뭐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고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다른 통계적 추정에서 나오는 그 표본 평균 분포 같은 경우는 표본 평균이 뭐부터 뭐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표본 평균이 이렇게 나와요. 대놓고. 그러니까 뭐 아예 대놓고 표본 평균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풀었던 467번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면 이것도 이거잖아.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이잖아.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 그러니까 불량품이 된다는 건 위에를 봤더니 4개를 한 상자에 포장해서 판매한대. 근데 한 상자에 들어있는 A 제품의 무게가 전체 무게가 Xg 미만이니까 그럼 X를 4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이잖아. 그렇잖아요. 표본 평균. 그럼 그 표본 평균이 4분의 X보다 작으면 불량품으로 판정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뭐냐면 불량품이 될 거는 X바라는 게 4분의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0228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아마 이미 추출이란 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표본 평균이란 말을 나타내는 어떤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안 돼. 그냥 우리가 모집단을 가지고 푸는 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현이 안 돼요. 루트 n이 없으니까. n이 없으니까. 근데 막 이런 식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표본 평균이라는 말이 거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뭔가 되게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한 거니까 뭔가 그냥 모집단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A 제품의 전체 무게가 Xg 미만이고 그 전체는 4개를 한 상자에 포함하는 거니까 4개니까 그 X를 4로 나눈 표본 평균이 그죠? 그 뭔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게 0.028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얘는 그냥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구별이 될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걸 찾으세요. 그걸 먼저 찾는 거야. 그래서 n을 찾고 x바를 찾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72.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전지의 수명은 평균이 n분, 모 표준 편차가 4분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건전지 중에 64개를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이 표본을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래요. A부터 B까지. 그러면은 그 472번 요거를 가지고 본다고 치면 47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그마가 산 거고요. 64개를 추출했으니까 N은 64야. 그래서 얘를 뽑았더니 그 일회성 이벤트로 나오는 표본 평균이 X 반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99% 신뢰 구간이 M 값이 이쪽은 얘는 A부터 B까지라는 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X 바 빼기 A 이렇게. 그거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가 A인 거고 얘가 B인 거죠.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320이니까 2X 바라는 게 3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 바가 160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거의 공식이야. 공식을 외우시면 끝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X 바하고 B의 값을 구해야 돼. X 바하고 B의 값. 그러면 이미 여기서 99%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B의 값이라는 건 결국은 이거야. 어디 갔니? 내가 왜 이걸 여기 썼지? 여기를 A고 여기를 B 이렇게 해. 그래서 B라는 건 X 바 플러스 A니까 그럼 결국은 X 바는 160이고요. X 바 플러스 A는 160 플러스 A니까 구하는 건 뭐냐면 2X 바 플러스 A가 구하는 거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인데 X바가 160이니까 2X바가 320이라는 건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A 같은 경우는 뭐냐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어쩌고저쩌고 시그마니까 그러면은 그 K가 Z값 있잖아. 그죠? 99% Z값 이게 되는 게 뭐냐면 2.5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2.58 곱하기 루트 N이 8분의 시그마는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29죠. 1.29 2분의 1 곱하니까 그러면은 320에 1.29를 곱하니까 더하니까 321.2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에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N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분포가 바뀐다. 시그마가 바뀐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만약에 또 안 되면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우선은 제일 문제 쪽에 있다는 게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분명히 뭐 어떤 힌트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근데 약간 잔망스러운 건 있지. 그러니까 410번 같은 것도 보면 A 회사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어느 날 아침에 무게가 평균 100이고 표준 편차가 8g인 정규음포를 따르는 스콘을 4개씩 나누어 준다고 한대요. 4개씩 나누어 준대. 이날 받은 스콘 4개 무게 합이 416g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 그러니까 얘는 그냥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라는 게 이게 생각해봐. 4개씩 나눠주는데 4개 무게 합이 뭐냐면 416이래. 그러면은 평균이 100사람이에요. 100사. 그럼 얘는 X바가 100사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표본 평균에 대한 문제가 되어 있죠. 근데 그 뒤에 문제가 확률이랑 연관이 돼서 확률이랑. 그러니까 그 중에 40%는 아침을 먹고 출근했고 이거 중에 80%는 아침을 먹고 출근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 표본 평균의 분포랑 조건부 확률이 같이 붙어 있는 문제예요. 요거는. 그래서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힌트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어떻게 보면 4개씩 나눠주는데 합이 416이라는 건 평균이 100사라는 얘기니까. 그럼 얘는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고. 근데 그냥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418번도 내가 왜 여기다 넣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양계장서 25개씩 한 상자 담는다며 무게가 이거 미만 이거 초과면은 얘도 품질이 낮은 상자로 판정이 된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20으로 나누는 게 또 X 바라는 거죠. 얘도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12번은 그러니까 여긴 2,000명이 나오긴 했지만 그냥 우수상을 받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구하래.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는 얘기가 다시 말하면 그냥 범위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72점 이상인 학생이니까 이 모집단에 대한 분포 2,000명이니까 모집단이가 2,000명. 2,000명이 모집단이야. 그럼 거기서 그냥 72점 이상인 학생이 몇 명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보면 얘는 그냥 모평균이랑 모표준편차를 가지고 그냥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가지고 생각을 한 거라는 얘기죠. 412번은. 그러니까 표본평균의 분포가 아니고 그냥 약간 모집단을 가지고 이제 이쪽 평균이나 어떤 확률을 구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분명히 뭔가 그런 표본평균에 대한 분포가 나올 거면 n값이 나올 거야. n값. 그리고 그 평균에 대한 어떤 형태가 나올 거예요. 총합이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뭐 무슨 우리가 뽑은 5개 무게의 총합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대놓고 그쪽을 뽑았던 5개의 평균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구별하시면 돼요. 물론 이 이상은 나도 지금은 아직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어떤 게 헷갈린다라고 저한테 문제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힌트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렇게 구별하시면 된다 하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하면 되고, 그럼 다 끝났죠 이제. 그럼 이제 교trình 끝났고, 오늘은 프린트가 2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시험 하나 보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그거 하는 거. 그래서 아마 시험은 통으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아마 20개짜리 2개 정도 나갈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 같은 경우도 아마 다음 시간 한 2-3개쯤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하나 정도는 그냥 드리고, 나머지 2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풀고 정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보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